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이야기 유통물류 글로벌 전문가 조철희 박사입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증문즉답. 자, 8회 시간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국제 간의 화물 수출 물량이 계속 지금 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해상우님, 항공우님이 계속 상승하고 물량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화물의 선적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해외 보내는 리드 타임은 좀 길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한번 수출 물량 늘어도 해상항공 운임 상승에 리드 타임 장기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증문즉답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해상 항공화물에 있어서 특히 이제 항공 쪽은 패신저의 이동이 거의 지금 마비된 상태라 최근 대한항공도 그렇고 여객기를 갖다가 사전에 신고해서 항공화물 에어카고 쪽으로 지금 바꿔서 항공화물을 지금 운반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국제 특송 3사 있죠. DHL, UPS, FedEx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항공화물의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싼 항공편, 이제 해상에서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리드 타임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해상 화물에 지금 편수도 많이 적고 선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 쪽으로 지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제 특송 3사 지금 한번 좀 데이터를 보니까요. 국제간 이동에는 여객기, 항공기 있지만은 화물이 있지만 이제 화물은 지금 서서히 연말도 돼갖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특송 3사의 매출부터 우선 점검하고 나왔습니다. 이익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자, DHL 매출 2019년 87조 6천억 원에서요. 영업이익이 한 5조 4,500억 했는데 올해 2분기 성장, 3분기도 보니까 이익률이 한 20% 영업이익 올라가고 물동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도 개선됐고 호딩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고 또 우편 사업과 전자상거래 물량 급증이다. 가장 큰 거는요. 지금 미국도 보면은 전자상거래 물량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확진자 더 늘어나서 지금 재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몇만 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집에서 나오지 마라. 통금 시간 9시 이후는 움직이지 말라 그래갖고 집에서 지금 주문하고 하는 화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DHL 뭐 거의 호조로 90조 이상 넘을 것 같습니다. 자, UPS 미국 회사입니다. UPS도 작년에 2019년 실적이 88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뭐 2분기 매출도 13% 올라가고 24조 원이고 해서 올해 상반기만 45조 5,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UPS도 올해 90조에서 100조 원 정도 규모에 달릴 것 같습니다. 그다 페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매출이요 약 80조 원이었는데 화물 물량 같이 특송 3사는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매출 거의 한 90조 이상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화물에도 지금 올해 여행객 수는 급격히 감소했지만은 운항이 재개 안 된 상태에서 국제 간의 이동의 전년 대비 10% 이상 화물이 올라가고 화물 요금이 계속 인상되는 게 지금 항공화물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공화물이 이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해상화물입니다. 해상화물이 지금 최근에 상황을 보니까요. 지금 부산에서 지금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하더라도 수출 물량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은 수출을 하고 싶은데 배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졌고요. 지금 어떤 회사의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도 이제 해외 수출해야 되는 최근에 미국발 수출화물이 급격히 늘었고요. 유럽행도 주춤하다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유럽발의 화물 계속 지금 주문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수출하는 모 회사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9월부터 미국 유럽행 화장품 주문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 선박이 부족한, 그러니까 선봉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선적을 한 달, 두 달 기다려도 그 선박편에 자기 화물을 40피트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리드 타임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드 타임 못 맞추면 어때요? 거래처들은 뭐 주문량을 취소하든가 거래 관계를 갖다가 일단은 통보해서 사전에 화물이 이동하기 전에 이제 스톱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비쌀 때는 보통 해상과 항공 운임 차이가 있지만은 올해 선박 운임의 약 10배. 예를 들어 뭐 배가 400만 원이면은 항공화물이 4천만 원이더라도 거래처에 물량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항공편으로 이제 보내는 상황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원인이 발생했을까요? 자, 올해 코로나 불황이 지나서 서서히 6월, 7월, 8월 그러다가 하반기 지나서 이제 3, 4분기 돼갖고요. 수출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겠습니다. 연말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선봉량을 갖다 급격히 늘 수 없는 상태고 전년 대비 선봉량이 많이 줄어든 걸 다 지금 선사들이 맞춰놨거든요. 그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여러분들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안전된 선봉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뭐 한진해운이 지금 파산된 게 치명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현대상선, HMM이 지금 선봉량을 늘리더라도 HMM은 D 얼라이언스에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급격히 늘리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SM상선이 있지만은 XM상선은 지금 미주까지는 안 되고 동남아 노선부터 지금 컨테이너 톤수를 늘리면서 계속 지금 해외를 지금 확장 중에 있거든요. 영업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치명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도 거의 8년 만에 지금 최고치가 됐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2010년에 항공기 운송 서비스 수출이 5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막 한진해운 없어지고 선봉량이 줄다 보니까 2020년에 벌써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해운사, 아시아 미주 노선 선봉량이 거의 35만 TU가 감소했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요. SCFI가 있거든요. 근데 뭐 지난 2019년에도 746에서 올해 2020년 10월 16일 1448로 운임 지수가 그냥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사들은 추가 비용을 요구할 거고 또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관계 수출하는 기업들은 그 많은 비용을 갖다가 지금 해상함을 해서도 운임을 지금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최근에 이제 하반기 지나서 3분기 이후에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최근에 2분기까지는 지금 1분기에는 역성장 마이너스 1.8 했던 중국 시장이 2분기부터 3분기부터 지금 경제가 호황을 플러스 성장을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장이 잇따라 재가동하면서 중국행 수출 물량이 증가했고요. 또 미국행에는 이제 기업들이 재택하는 근무 시간이 장기화되고 또 미국에서도 온라인 쇼핑이 급격히 증가한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미국은 온라인의 의존도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존 하면 아마존이 규모가 엄청 크니까 미국 유통시장에 아마존의 비중이 높을 것 같은데 아마존은 지금 전체 유통시장이 10%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좁은 땅에 온라인이라든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금 비중이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30% 이상 40까지 달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유통시장이 300조가 넘는데요. 그중에 대형마트, 오프라인, 백화점, 대형마트는 쭉쭉쭉 매출액이 줄고 편의점만 지금 25조 이상의 이제 편의점만 계속 올라가고 그 외에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아마 올해는 예상했던 한 150조 원이 넘어설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급격한 시장 규모가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40에서 50% 지금 달려가겠죠, 마켓이에요.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강도 높은 해운 구조 조정을 실시해서 결국은 몇 년 전에 한진해운이 파산된 좀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선사들의 선봉량이 안정된 화물 물량이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상황이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 국제적인 기업 머스크라인 같은 경우는 해운 운임을 갖다가 그냥 급격히 낮추면서 한진해운에 진짜 파산에 하는 영향을 좀 주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가용한 선박수와 선봉량이 부족한 것이 치명적인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HMM이 지금 옛날 현대상선이 해운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운업계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치킨 게임이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다. 2015년에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강도 높은 자구안을 좀 요구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한진해운은 파산 신청이 돼갖고 뭐 제가 기억으로도 미국의 LA 롱비치항을 갖다가 머스크라인이나 제3한테 매각하고 지금 전세 영권 좀 많이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머스크라인이 운임을 70%가량 낮췄고 이로 인해서 머스크라인은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도 2016년 4,308억 원의 지금 손실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인 한진해운의 뭐 파산 쓰러지는 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선봉량 상황이 좀 불안정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운임 삼성이 8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되다 보니까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지만은 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거의 2배가량 오른 게 이제 치명적이고요. 또 2020년 다음 달이네요. 이제 벌써 한 1주, 2주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광군절 싱글데이가 11월 11일 이거 국제 간에 이제 뭐 항공화물 쪽 같은 경우 엄청난 물량 늘어날 겁니다. 또 미국에 11월 초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갖고 여기에 관련된 미국행 해상우님이 계속 오른 상태에서 지금 물동량이 늘어나는데 선봉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항공우님, 해상우님이 같이 오른 상태가 조금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선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출을 해도 물류비용이 그냥 기존보다 많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은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미국 시장, 유럽 시장도 다 집에 있어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소비 증가가 국제 간에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 연말도 다가오고 있어서 지금 항공화물은 워낙 비싸니까 보통 선박, 해상화물 쪽으로 지금 물동량이 큰 폭으로 지금 급증하고 있어서 공급량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운임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현대 상선이었던 HMM은 뭐 부산하고 미국 LA 항로를 갖다 계속 지금 컨테이너를 긴급으로 투입을 해서 늘린다 그래도 이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노선은 배가 부족하고 유럽 노선도 배가 지금 남는다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각 국가별로 10,000명, 20,000명씩 확진자 있다 보니까 수입 물량 계속 늘어나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해운 동맹 정책, 신규 노선 초기 투자 비용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요. 갑자기 물동량이 늘었다 해서 선봉량을 급격히 자체로 늘린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해운 업계에서는 지금 큰 폭으로 지금 물동량을 갖다가 늘리고는 싶어도 한계가 있어서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이제 택배 물량이 폭증하고 뭐 퀵 라이더의 물량이 한 20% 이상 증가하는 것처럼 국제 간에도 전자 간의 수출 수입 물량, 집에서 주문하는 물량이 끝없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가을 겨울 되면요 집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다 보면 홍콩, 방콕에 영향이 더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결국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나가는 해운 선사,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 의존하든가 아니면 남아있는 선봉량 선사에 거기를 태울래니까 그만큼 비용은 증가한 걸로 예상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많이 돼갖고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항로를 갖다가 지금 합리화시키다든가 화물 비용을 축소하고 원가 개선 운임이 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선사 같은 경우는 뭐 물동량이 캐파가 꽉 차니까 괜찮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죠? 지금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지금 초비상 걸린 거죠. 물동량을 보내고 싶어도 리드 타임을 맞추지 못하는 현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예상치 못한 물동량이 늘어나다 보면 선봉량이 부족해서 결국은 줄을 서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또 항공화물로 가면은 운임이 너무 비싸고 또 항공화물이면 빠르지만은 물류비는 그만큼 폭증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외형적으로는 매출이나 규모는 늘어도 물류비의 상승이 결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국제 간의 무역이 항공, 해상이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1년간의 팬데믹 주기를 보면서 3분기, 4분기에 걸쳐서 지금 특히 4분기에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이제 연말 연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화물 물량의 폭증, 이거는 어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걸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전대미문 올해 2020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 항공, 해물, 국제 간에 움직이는 항공과 해상에 대해서도 큰 변화와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증문즉답 이번에는 수출 물량이 늘어도 해상 항공 운임 상승에 리드 타임은 장기된다. 그래서 안정된 물량, 안정된 수출 수입 물량의 공급이라든가 수요가 좀 유지돼야 되는데 당분간 이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조철희 박사의 글로벌 세상 이야기 증문즉답 8회 한 번쯤 점검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